안녕하세요. 감동 느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12월 전 세계가 한 나라를 주목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한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날 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 펼쳐진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는지, 왜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미리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018년 BTS의 러브 이어 셀프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한국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음악 속에 담긴 희망과 사랑,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 이렇게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BTS를 시작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본 작품은 미스터 션샤인이었는데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 기생충, 오징어 게임, 킹덤 같은 작품들을 보며 한국 콘텐츠의 깊이와 완성도에 놀랐죠.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회 문제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들이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제 일상을 바꿔놓았어요. 처음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먹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삼겹살, 떡볶이까지. 한국 음식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 이 음식들 속에 한국 사람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를 음식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리에 사는 친구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뉴욕에 있는 친구는 K-뷰티 제품으로 피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런던의 친구들은 주말마다 모여서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새 한국은 우리 일상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깊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한류 문화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한국의 콘텐츠는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음악과 드라마를 만들지만 왜 한국 것만이 이렇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시민들. 그들이 있었기에 이런 찬란한 문화가 꽃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한국의 K-팝, K-드라마, K-푸드를 사랑했지만 그보다 더 한국의 K-시민 정신, K-민주주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깨어있고 행동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한국에서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진짜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4년 12월은 제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유튜브에서 한국 관련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새로 나온 K-팝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을 보면서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사우스 코리어 디클레즈 마셜로
한국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뉴스였어요. 처음에는 오타이거나 잘못 번역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2024년에 그것도 한국에서 계엄령이라니요? 하지만 곧이어 CNN, BBC, 뉴욕타임즈, 로이터까지 모든 주요 언론이 긴급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은 제가 알던 그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가 아니었나요? BTS가 유엔에서 청년들을 대표해 연설하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휩쓸며 전 세계에 한국의 창의성을 보여준 바로 그 나라 말이에요. 블랙핑크가 전 세계 무대를 누비고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뉴스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10시 27분에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국회와 지방의회의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의 자유도 정지된다는 포고령까지 발표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1980년대 전두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아픈 역사들을 알게 되었는데 설마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될 수 있을까요? 제 SNS는 순식간에 한국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한국이 괜찮을까? 우리가 사랑하던 그 한국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으로 향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헬리콥터가 국회 상공을 비행하고 군인들이 국회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실시간 중계를 보면서 저는 정말 울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한국이 이런 모습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굴복할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의 평화로운 촛불 집회, 그 이전 민주화 운동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한국의 시민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스스로 일어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럴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한국의 다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계엄령 선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누가 먼저 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마치 예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비해 왔던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한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여러 라이브 방송을 동시에 켜놨어요. 유튜브, 트위치, 그리고 한국의 각종 인터넷 방송까지. 화면 속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20대 대학생들, 30, 40대 회사원들, 그리고 놀랍게도 60, 70대 어르신들까지. 정말 모든 세대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표정과 행동이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나 당황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한 표정들이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러 간다는 그런 의연한 모습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 같았습니다. 한 시민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헌법을 지키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겠어요? 이 말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남 탓을 하거나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국회의사당 앞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경찰이 국회 입구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었는데 시민들은 평화롭게 그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인간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폭력을 쓰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 간의 질서와 배려였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오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고 추운 날씨에 담요를 나눠주고 물과 음식을 서로 챙겨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실시간 채팅창을 보며 전 세계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Korean people are amazing. This is only democracy. Looks like so proud of Korea. Respect for Korean citizens라는 댓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로도 한국을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리에서 이런 시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요. 그들에게는 위기가 닥쳤을 때 스스로 행동하는 DNA가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향했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을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고 있는 동안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군의 방해와 경찰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화면을 통해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장을 넘어 의사당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 바리케이드를 피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당파를 초월해 함께 국회로 향하는 모습까지요. 이건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이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국회 내부의 상황이었어요. 의원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국회 보좌진들과 직원들이 책상과 의자를 본청의 정문 쪽으로 옮기며 계엄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었어요. 계엄군이 국회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더욱 단결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없었어요.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죠.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치적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는 순간에는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새벽 1시 1분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계엄군이 건물 안에 있는 상황에서도 의원들은 의연하게 의사를 진행했어요. 재석 의원 190명이 모두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당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완전한 만장일치였죠. 그 순간의 투표 장면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자투표 화면에 190개의 찬성표가 모두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진짜 모습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는 치열하게 대립하던 정치인들도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되었습니다고 선언하는 순간 국회의사당 안팎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승리를 자축하기보다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냈다는 그런 표정이었죠. 계엄군도 국회의 결정에 따라 차례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령 해제를 발표했어요. 6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견고하고 성숙한지 깨달았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시민과 정치인, 그리고 제도가 모두 제대로 작동했거든요. 헌법이 살아있었고 국회가 살아있었으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구나.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구나 하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6시간 계엄령 사태가 끝나자마자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분석 기사와 사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못 이루며 미국부터 유럽, 아시아까지 각국 주요 언론의 반응을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한국을 칭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CNN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매우 충격적이었지만 한국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대표 국가답게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분석했어요. BBC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짜 시험을 통과했다면서 6시간 만에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린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분석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양극화된 정치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핵심은 살아있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정치적 갈등이 있어도 민주주의라는 근본 가치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임을 보여줬다고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얼마나 성숙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배워야 할 모범이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한 외신 기자의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어 스탠즈 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잠깐 흔들렸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기가 닥쳤을 때 더욱 단단해지는 나라였습니다. 가디언은 대통령의 절망적인 도박이었지만 한국 국민들이 그 계산착오를 명확히 증명했다고 썼고, 로이터는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경제적으로만 선진국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진정한 선진국임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시아 각국 언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의 NHK와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시민의식을 배워야 한다는 논조의 기사를 내보냈고, 중국의 일부 언론도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동남아시아 언론들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부러워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죠. 유럽 언론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의 슈피겔은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라고 평가했고, 프랑스의 르몽드는 시민혁명의 전통을 가진 프랑스도 한국의 시민의식을 존경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처음에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해 당황스러워했지만 사태가 해결된 후에는 한국과의 동맹은 철통 같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전 세계의 모범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죠.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하게 된 한국이 전 세계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고 있다니요. 한국은 K-팝이나 K-드라마로만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K-민주주의로도 전 세계에 희망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 현대사를 더 깊이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아니라 70년간 끊임없이 투쟁하고 노력해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나라였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이 걸어온 길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1960년 4.19 혁명에서 시작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부정선거와 독재에 맞서 싸웠죠. 그때만 해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은 정말 가슴 아픈 역사지만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민주주의를 외쳤던 광주 시민들의 모습에서 이번 12월 어느 날 밤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똑같은 DNA, 똑같은 정신이었어요. 1987년 6월 항쟁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군사독재의 종식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죠. 이때의 경험이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의 밑바탕이 되었고, 그것이 또 이번 12월의 시민들 행동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특히 2016년 촛불혁명을 다시 보니 이번 사건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시민들이 먼저 거리로 나섰고 국회가 응답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렸죠. 모든 과정이 헌법과 법에 따라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었어요. 2016년에는 몇 달에 걸친 긴 과정이었지만 이번에는 단 6시간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됐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었나요? 그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미 연습을 많이 해봤거든요.
위기가 올 때마다 배우고 성장했으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경제 발전도 동시에 이뤄냈다는 점이에요. 1960년대만 해도 북한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2024년 현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되었죠. 보통은 경제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포기하거나 민주주의를 위해 경제 발전을 늦추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둘 다 성공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70년 만에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가 세계에 또 있을까요? 저는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7천만 국민이 70년간 함께 쌓아 올린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경험의 결과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를 매혹시키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저를 한국으로 이끈 것은 BTS의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음악 속에 담긴 메시지가 정말 특별했어요.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같은 앨범들은 단순한 팝송이 아니라 자존감과 용기에 대한 철학이었거든요.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그런 가치들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미스터 션샤인에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숭고한 정신을, 기생충에서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오징어 게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다뤘죠. 이런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자유로운 표현과 비판적 사고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K-팝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한국어로 노래하고 한국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뿌리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자란 시민들의 당당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문화 속에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정의,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거든요. 이런 가치들이 한국 사회에 실제로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 계엄령 사태를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매력은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가치에 있다는 것을요. 민주주의, 인권, 자유, 정의, 평등 같은 보편적 가치들을 단순히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건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 때문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치권력이 그 목소리에 겸허하게 응답하며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시스템 때문입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한국을 통해 이런 사회가
정말 가능하구나라는 희망을 얻었거든요. 완벽한 사회는 아니지만 적어도 문제가 생겼을 때 시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을 수 있는 사회. 권력자가 잘못했을 때 국민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한국에서 보았고, 그래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가치들을 지켜나가면서 전 세계에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K 문화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계속해 주길 바랍니다. 6시간의 길고도 짧았던 그 밤이 지나고 한국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민주주의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져 있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을 천천히 정리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계엄령 선포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한순간 실망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설마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실망은 6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감탄과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 말입니다. 계엄령이라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주의의 진짜 힘과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보여준 거니까요. 이런 나라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후에 일어난 일들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 국회 표결, 헌법재판소 심판, 그리고 대통령 파면까지 모든 과정이 헌법과 법에 따라 차분하고 평화롭게 진행되었어요. 폭력이나 유혈 사태 없이 모든 것이 해결된 거죠. 이게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구나. 이게 바로 법치주의구나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반응이었어요.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고 시민사회는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켰으며 심지어 연예계까지도 올바른 목소리를 냈죠.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건전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K-팝의 나라, K-드라마의 나라로 알려졌다면 이제는 민주주의의 모범국, 시민의식이 뛰어난 나라,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문화를 넘어 정치와 사회 시스템으로까지 확장된 거죠. 저 역시 한국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확고하게 믿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들을 실현해가는 나라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치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고요. 한국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런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의 전통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멋진 문화와 콘텐츠들을 만들어낼지, 어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들을 선보일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 어떤 희망과 영감을 줄지도 기대됩니다. 정치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죠.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하지만 국민이 깨어있고 시민의식이 살아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나라는 어떤 위기가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앞으로도 한국이 계속해서 전 세계의 희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를 넘어서 K-민주주의, K-시민 정신으로 인류에게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어주세요. 대한민국, 당신이 바로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바로 세계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 외국인의 진솔한 마음으로 바라본 2024년 12월의 대한민국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6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었지만 그 속에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한국 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의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정신을 정말 부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중 한 명이고요. 한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을 이뤄낸 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거든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것은 더욱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 한국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에 희망과 영감을 주는 나라로 남아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K-문화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인류 공통의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계속해 주시고 한국이 보여주는 민주주의와 시민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자산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께서 직접 경험하신 감동적인 사연이나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전 세계 한국 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환영합니다. 보내주신 모든 사연과 의견은 감동 느낌에서 정성껏 읽어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동 느낌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